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대부분 얼굴도 알고 사실 이름은 잘 모르시죠, 서로? 예? 오랜만에 그 짝꿍 만나신 기분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여기 두 분만, 두 팀만 남녀 짝꿍이네? 예? 짝꿍끼리 막 싸우고 그랬던 기억 안 나요? 좋습니다, 분위기. 자, 거버먼트는요, 말 그대로 정부에서 쓰는 어카운팅이에요. 그쵸? 그러면 기존에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어카운팅은 공식 명칭은 Financial Accounting이에요. Financial Accounting.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는 인포메이션 유저들한테 파이낸셜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죠. 네. 그 기준을 갭에 따라서 만드는 거. 그렇죠? 근데 이 거버먼트 어카운팅은 정부 회계라는 뜻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이게 정부라는 게 일반적인 기업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고, 일반 거버먼트들은 공공 서비스, 퍼블릭 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도 틀리고 프로시저도 틀리고 여러모로 틀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GASB라는 곳에서 거버먼트 어카운팅 기준을 만든 거예요. 이 앞을 F로 고치면 FASB라는 곳에서 뭘 만들었어요? 갭을 만들었죠? GASB에서 정부 회계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 Board에서, 그렇죠? FASB는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에서 갭을 만든 거고, 그렇죠? 네.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잘 아실 텐데, 페더럴 정부가 있죠. 그리고, 그게 스테이트. 일반적으로 뭐, 시티로 이렇게 나눌게요. 중간에 카운티가 있지만. 네? 틀려요?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정부면 정부끼리 정부에서 감사를 받고 하면 되지, 왜 CPA 시험에 또는 CPA가 정부 회계까지 건드려야 되느냐? 골치 아프게. 갭도 모르겠는데 GASB까지 알라 그러니 머리 아프시죠? 왜 그러냐면 스테이트하고 시티는 오딧을 CPA가 해요. 스테이트 정부나 로컬 정부, 시티 정부는 CPA가 오디트를 해요. 연방 정부는 이런 조직이 있어요. 고아가 아니고 가오예요. Government Auditing Accounting Office라는 곳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감사원, 한국은 감사원. 감사 조직에서 페더럴 정부는 오디트를 하고 스테이트와 시티는 CPA가 감사를 해요. 그걸 가지고 주 대상은 시티즌들한테 보고를 하겠죠. 왜? 시티즌이 세금을 내니까. 세금을 낸 걸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낸 세금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을지 몰라도, 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시의원들이나 그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정부 운영하는 사람들 푸시를 하려면 저 세금 운영 제대로 했느냐, 효율적으로 썼느냐, 예산 집행했는 거 제대로 썼느냐, 이거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감사를 CPA가 해요. 그래서 디스클로저를 누구한테 한다? 시티즌들에게 하겠죠. 그쵸?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기업에서 만드는 이코노믹 엔티티에서 만드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와 거버먼털 엔티티에서 만드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배우시는 부분은 갭은 그냥 갭으로 인정하시고 거버먼트 어카운팅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나중에 정리는 꼭 하셔야겠죠. 네, 헷갈리시면 안 되시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뭐가 틀린지,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막 만드는지 그걸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non-for-profit이라고 해요. non-for-profit organization하고, 왜 그냥 뭐 자선단체 그런 데 있죠? 예. 그 재단 이런데, 그런데도 이 마련하는 기준이 또 따로 있어요. 예. 그것도 나중에 또 하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파트가 governmental 그리고 non-for-profit,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이 governmental accounting이라는 주제는 그렇게 출제가 되고 공부를 하실 겁니다. 미국의 스테이트가 몇 개가 있죠? 50개? 51개? 50개? 어디서는 50개라고 어디서는 51개라고 하던데. 하여튼 뭐 50 몇 개. 네, 이러면 되겠죠. 그럼 LA 시티 몇 개인지 아세요? LA 카운티. 50 카운티. 여기는 50. 여기가 지금 50 카운티와 LA 카운티 중간이죠? 딱 경기죠? 네. 근데 LA 카운티를 예를 들면 LA 카운티는 시티가 대략 500개 정도 있네요. 뭐 시티나 타운.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이 정부 회계만 하는 이 CPA들은 괜찮겠네요. 짭짤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 뭐 조그만 중소기업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부 쪽 하는 게 짭짤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 있게 한번 보시고 이쪽 공부를 별도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공공기관에 공무원으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이쪽 공부를 물론 여기서 배운 거 가지고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걸 공부하시고 좀 더 깊게 공부하시면 메리트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non-for-profit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이 정부들은 우리가 텍스를 내죠. 기본적으로 텍스를 내서 운영되는 형태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는 텍스가 크게 뭐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한다면 인컴 텍스가 있겠죠. 네, 지금 한참 텍스 시즌에서 텍스 보고 많이 하죠. 인컴 텍스. 그리고 뭐 이렇게 세일즈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세일즈 텍스를 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프로퍼티.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1년에 2번씩 텍스를 내잖아요. 그렇죠? 자, 인컴 텍스는 페더럴에도 내고 스테이트에도 내죠? 대답이 없어요? 텍스 리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소득이 없으신 분들인가? 세일즈 텍스는? 이건 좀 모르실까요? 세일즈 텍스는 어디다 내요? 네? 네? 시리? 뭐 시리는 조금 들어가요. 조금. 대부분 스테이트다 내요.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여러분들은 만약에 세일즈 텍스를 내신다면 BOE라는 곳에다 내요. Board of Equalization이라는 그 기관에다가 세일즈 텍스를 보고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니까. 예. 공부를 하신다면 텍스 내는 거 5대 보관해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지. 누가 나 CPA 공부해. 근데 야 세일즈 텍스가 5대 내냐? C인가? 뭐 이런 거 말씀드려요. 그렇죠? 예. 정확히는 스테이트 BO에 내는 거야. 딱 자신 있게 딱 말씀드리면. 프로퍼티 텍스는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 이거 맞히시는 분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커피 얘기하니까 바로 나오네. 카운티. 이거는 카운티예요.
카운티도 냅니다. 그렇죠? 집 있으신 거 같은데 본인 대신 납부해 주시나? 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월급 받으신 분들 또 페롤 텍스 내잖아요. 페롤 텍스도 IRS에 내고 또 스테이트에 내고, 그렇죠? 네. 주수입원은 텍스다. 자,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면 왜 이 스테이시나 시티, 우리가 로컬 정부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상위 정부는 페더럴이니까. 이 로컬 정부는 왜 그 오디트를 받을까? 아까 제가 뭐 시티즌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를 감사를 받고 디스클로저 한다고 했는데, 공표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요인은 첫 번째가 아까 시티즌한테 공표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왜 그럴까요? 페더럴 정부도 그렇고 모든 연방 정부가 이 세금으로만 운영될 수 없죠. 그래서 뭘 발행을 해요? 번드. 텍스 시간은 뮤니시펄 번드 이런 거 얘기 들었잖아요. 뮤니시펄 번드는 스테이트 또는 로컬 정부에서 발행하는 번드. 그럼 텍스 인터레스트 인컴이 텍스 보고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시라는 거지. 다 번드를 발행하기 위해서. 번드를 이슈하기 위해서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를 감사를 받아요.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를 이슈한다는 얘기는 신용평가기관, S&P 또는 무디스 이런 데다가 정부 조직도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지. 지금은 주지사가 바뀐 다음에 조금 낮았다고 하지만 캘리포니아가 아놀드가 있을 때 안 좋았죠? 예, 부도 직전이다, 그까지 갔었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번드를 이슈하면 사람들이 사겠냐, 이거지. 예? 부도 직전인데. 그쵸? 그런 걸 다 감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똑같이 이코노미 엔티티도 신용평가를 받고 번드나 스탁을 이슈하듯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일반적인 제너럴 언더스탠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쪽 지역에 사실 텐데 이런 환경이 마음에 드세요? 교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시큐리티, 치안이라든가 그런 거 마음에 드세요? 네? 청소, 클리닝 상태라든가. LA는 좀 지저분하죠. 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조금 만족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일단 우리 이쪽 스테이시나 로컬 시티 정부를 보면 주 하는 퍼블릭 서비스를 위해서 일을 하겠죠. 퍼블릭 서비스. 주가 치안, 교육 또는 환경 그런 퍼블릭 서비스를 위해서.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것 거고. 자, 그렇다면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요건 다 아시죠? 매칭 프린시플. 눈을 회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레베뉴와 익스펜스를 좀 매칭시키는 거죠. 그쵸? 물건을 팔았어. 물건을 팔았으면 코스트 오브 굿솔드. 그쵸? 이런 식으로 뭔가 수익과 비용이 서로 매칭이 되는 게 가입에서 얘기하는 매칭 프린시플이죠. 근데 정부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세금을 조금 냈다고 해서 정부 퍼블릭 서비스를 덜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란 얘기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이 불이 났어요. 네? 불이 났으면 파이어가 올 거 아니에요? 왔는데 세금 덜 냈다고 3분의 1만 불 꺼주고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칭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프린스 갭하고 차이가 있다. 그렇죠? 즉
government accounting은 accrual base를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서 뭐라 그러냐? accrual basis이긴 한데 약간 modified 된 accrual basis를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실 게 이 modify, 뭐가 틀린 건지 그걸 좀 많이 배우실 거예요. 또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1970년대 뉴욕시티가 파산을 했대요. 그 뒤로 그럼 정부도 중요하구나, 관리를 제대로 하자. 그래서 정부 회계가 좀 강화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배경은 있습니다. 자, 교재 3페이지로 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배경을 아시면 위에 definition fund라는 의미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부 조직도 fiscal하고 어카운팅한 entity예요. 네. entity라는 얘기죠. entity라는 거는 하나의 그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economic entity, 뭐냐면 회사, 사람도 하나의 entity일 것이고, 네. 그렇죠? 그 정부도 똑같은 엔티티인데 피스컬하고 어카운팅을 하는 엔티티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밑줄이 쫙 져 있는 게 읽어보시면 specific entity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세그리돼 있고, 그쵸? 그 목적에 따라서 special regulation이나 restriction, limitation이 있다. 그런 얘기가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세금을 걷는다 그랬죠.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세금에 목적이 다 있다는 얘기지. 에? 사용 목적이. 그러니까 정부들이 세금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이 돈은 어디 써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런 걸 모른다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될 거잖아요. 애시당초. 그래서 돈을 받을 때, 세금을 받을 때 펀드 형태로 관리가 돼요. 펀드. 그렇죠? 이제부터는 펀드. 그럼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캐터고리가 어떻게 분류되어 있고 어떤 사용 목적이 있길래 이렇게 운영하느냐 봅시다. 핸드아웃 제가 나눠드린 거, 이게 지금 제가 서머리를 한 거예요. 자, 일단 눈으로 많이 익히셔야 돼요. 제가 이게 핸드아웃을 나눠드린 이유는 오늘 한 번만 보고 버리시라는 게 아니고 계속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자, 색깔 처리해져 있는 부분이 좀 잘 안 보이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governmental fund예요. 크게 펀드는 세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제가 핸드아웃 나누는 거, 나눠드린 것 그대로 적는 거예요. 자, 왼쪽에 governmental fund 이렇게 돼 있죠? 그 오른쪽에 proprietary fund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fiduciary fund.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요. 세 가지. 이 펀드에 대해서 각각 또 세부적인 또 카테고리도 있어요. 그 펀드들별로 특징들이 배우실 거란 얘기죠. 앞으로. 자, governmental fund 밑에 뭐가 있느냐? general. 그러니까 governmental 밑에 general fund라는 게 또 있어요. 그리고 special revenue fund라는 게 또 있고 capital project, debt service, permanent fund. 이렇게 5가지 펀드를 묶어서 governmental fund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proprietary fund에는 internal service fund가 있고 그 다음에 enterprise fund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fiduciary 펀드에는 pension trust, investment trust, 그 private purpose trust, agency fund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각각 5개, 2개, 4개의 세부 펀드들로 나눠진다. 근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어요. 나눈 이유가 있다. 자, 기본적으로 governmental 펀드면 이거 정부에서 뭔가 정부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퍼블릭 서비스, 주 목적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정부 원래 고유의 기능을 위한 퍼블릭 서비스를 위한 펀드를 관리하는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프라이터리 펀드는 인터널 서비스 펀드와 엔터프라이즈 펀드 2개로 나온다고 그랬죠? 느낌상 뭔가 기업형이에요. 기업형. 그러니까 정부도 물론 세금으로 운영이 되지만 일부 공공 서비스 중에는 뭔가 차지를 통해서,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파킹 같은 거, 퍼블릭 파킹. 또 일정 부분은 우리 스트리트 파킹 하거나 그러면 피를 내죠? 차지를 하죠? 그런 것들. 또는 뭐 에어포트 같은 거, 또는 뭐 어떤 뮤지엄이라든가 이런 데 입장료를 내거나 뭐 하잖아요. 공공 서비스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펀드들. 그걸 프로프라이터리 펀드라고 해요. 그리고 fiduciary 펀드. fiduciary 펀드는 뭐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신탁, 뭐 무슨 트러스트, 지금 밑에도 무슨 트러스트 이런 게 많죠? 네. 트러스트 형태로 운영되는 거. 또 한 가지 얘가 그 밑에 펜션 트러스트가 있는데 이 펜션 트러스트는 그 공무원들 펜션을 관리하기 위한 트러스트예요. 네, 대표적인 게. 그렇죠? 트러스트 하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크게 3가지. 퍼블릭 서비스를 위해서 운영되는 펀드, 그리고 일부 기업형 펀드, 그리고 트러스트 형태로 운영되는 펀드. 크게 3가지로 나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거버먼털 펀드와 요 2가지 펀드의 차이를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을 텐데, 가장 큰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어크롤 베이스를 쓰긴 쓰는데 모디파이드 어크롤 베이스를 써요. 그렇죠? 구글글씨로 써놨죠? 모디파이드 어크롤 베이스. 그렇지만 이 두 개는 제가 썼죠? 안 썼나요? 그 가운데 있는 테이블. 맨 밑에 full accrual basis예요. 그게 반대말이에요. modify accrual 반대말이 full accrual basis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한 거지. 아까는 정부 이게 다 뭐 modify 쓴다며. 근데 또 이것만 또 썼어. 그쵸?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full accrual basis가 우리가 알고 있는 accrual basis예요. modify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full accrual basis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governmental fund로 와서 중간에 보시면 current financial resource focus on spending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governmental fund의 특성상 퍼블릭 서비스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current, 현재, 저 1년 이내를 current이라고 하잖아요. 그 현재 1년 동안에 그 예산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spending에 포커스가 돼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게 이 프로핏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받았으면 퍼블릭 서비스를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펜딩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다른 말로 current financial resource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년 정부 조직이 그 버제팅을 하잖아요. 버제팅 했으면, 자,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쓰라고 돈을 줬는데 돈을 남겼어요. 그럼 칭찬받죠. 근데 정부는 세금을 걷었는데 돈이 남았어. 그럼 여러분 박수 쳐요? 아니죠? 저는 썩을 놈들. 돈 걷어가지고, 쓸데없이 돈 걷어가지고, 그쵸? 이런 욕한단 말이지. 그래서 스펜딩에 포커스 돼 있다. 그래서 버제팅. 버젯도 중요해요. 딱 필요한 만큼 써야 돼. 그리고 요즘 같은 때 작년 아마 가을쯤에 아마 보도블록 많이 깔잖아요. 막 뒤집잖아요. 써야 되거든. 남기면 욕먹으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00을 쓰기로 했으면 연말에 100을 써야 돼. 오버해도 안 되고 남겨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버젯과 스펜딩에 포커스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매년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만큼 지출을 꼭 해야 돼요. 그게 거버먼털 펀드의 특성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대신 오른쪽은 뭔가 기업형이고 트러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그 스펜딩의 포커스가 아니고 이코노믹 리소스, 캐피탈 메인턴스라는 얘기죠. 기업도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해서 최대 이윤을 내자. 물론 정부 조직이 최대 이윤을 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원 관리는 캐피탈 메인터넌스는 해야겠다는 얘기죠. 그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쭉 봤더니 government wide라는 게 또 있어요. 기껏 나눠서 분리를 했더니 나중에 합치래요. 또 합치래. 썩을 놈들. 여태까지 했더니 또 합치래. 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했지만 governmental fund 그 네모칸 맨 밑에 balance sheet, statement of revenue expenditure, change in fund balance 이런 이게 financial statement예요. 거기 써 있는 게 두 가지. 그렇죠? 발란시스 있고 그다음 밑에 뭐 스테이먼트 주주주 나온 거 있죠. 거버먼털 펀드에서 결국 만드는 거는 요 두 가지 스테이먼트를 만들고 피듀셔리 펀드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캐시 플로우까지 포함돼서. 그리고 피듀셔리 펀드는 또 2개지. 두 개의 파이낸셜 스테이먼트가 있어요. 요거를 2개, 3개, 2개, 몇 개? 7개죠? 7개 파이낸셜 스테이먼트를 다 또 합치래. 합쳐서 Governmental Wide라는 형태로 파이낸셜 스테이먼트 2개를 또 만들래요. 그게 Statement Activity, Statement Net Position이라는 거예요. 일단 합친다 이렇게 하시고 좀 더 유식한 말로는 reconciliation 한다 그러죠. 왜? 거버먼트 펀드는 모디파이 베이스도 만들었죠. 기준이 틀려. 요거는 풀 어크로 베이스. 기준이 틀리다는 얘기지. 기준이 틀리니까 reconciliation 해야 합쳐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틈틈이 보실 게 요걸 보시고 각 펀드별, 그러니까 거버먼털 펀드에는 종류가 몇 개 있는지, 몇 개가 아니고 어떤 이름의 그 펀드가 있는지, 그거는 자꾸 보셔야 돼. 왜 중요하냐면 각 펀드별 특성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변형이 돼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형태도 각 특성을 보고 어떤 펀드인지 고르라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5개, 2개, 4개의 펀드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정도만이라도 눈에 익히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특성 정도는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굳이 뭐 스테이트먼트까지 외우라고는 얘기는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펀드를 나누시고 그 펀드 밑에 세부 디테일 펀드는 뭐가 있는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modify occur base가 뭔지 궁금하시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하면서 보기로 하고, 크게 보면 맨 밑에 왼쪽에 modify occur revenue measurable available no bad debt expense expenditure measurable incurred payable out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레베뉴와 익스펜디처는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대표적인 거는 배댓이 어때요? 좋죠? 얼라운스가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세 번째, non-current asset과 non-current liability가 없대요. 아, 해피야. 그러면 뭐 프레젠트 밸류도 없다는 얘기고, 인베스트먼트도 없다는 얘기고. 뭐 반드시 그건 아니지만 일단 좀 가벼워지죠. 그리고 네 번째, PPNE가 없대요. 디프레션도 안 해. 연락 디프레션 공부했는데 아쉽게 가버먼트에서는 디프레션이 없대요. 그리고 번드 페어블이 없대요. 디스카운트 프리미엄이 없다는 얘기죠. 어머티제이션도 없고, 번드 이슈 코스트 이런 것도 없대요. 그리고 이어엔드 어크롤도 없대. 너무 해피해요. 그렇죠? 해볼만 하겠죠? 네? 자, 일단 또 크게 봤으니까 교재를 한번 봅시다. 3페이지 계속 볼게요. 자, 이제 Governmental Fund 하나씩 보는 거예요. Governmental Fund에는 크게 5가지. General, Special Revenue, Capital Project, Debt Service, Permanent 5개가 있다. 그렇죠? Governmental Fund의 주 목적은, 사용 목적은 Public Service를 위해서다. 그렇죠? 그럼 그 하나씩 봅시다. Governmental Fund 밑에 General Fund라는 게 있어요. 교재는 General Fund 정의가 뭐예요? Account for those resources not required to be another fund. 이게 정의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밑에 있는 2, 3, 4, 5번 펀드를 제외한 모든 펀드를 제너럴 펀드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제너럴 펀드는 목적이 오리지널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가장 큰 펀드예요. 펀드, 앞으로 될 펀드 중에서 가장 큰 펀드예요. 그러니까 어마운트가 커요. 정부 조직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일반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사용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가장 커요. 그 정의 자체도 브로드한 거고. 그렇죠? 자, 2번 스페셜 레베뉴 펀드. 말 그대로 세금을 걷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스페시픽 퍼포즈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earmarked라는 표현이 있죠. 옛날 왜 소 같은 데 보면 earmark 시키잖아요. 귀에다가 마크 찍잖아요. 딱 정해준 거지. 사용 목적이. 예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motor fuel fund tax, 그럼 motor hotel fund tax. 우리가 기름 넣으면 세금 내는데 거기서 걷는 세금은
뭐 오염을 방지시키는 거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 목적이 써 있다는 얘기지. 사용 목적이. 애시당초. 그리고 호텔 텍스 이런 거는 뭐 관광, 투어리즘을 위해서, 프로모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들어온 세금을 스페셜 레베뉴 펀드라는 곳에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캐피탈 프로젝트 펀드라는 게 있어요. 정의를 보시면 가장 키워드는 acquisition or construction이겠죠? 어떤 로컬 정부가 뭐 브릿지를 건설하고 싶어요. 또는 뭐 에어포트를 건설하고 싶어요. 그러면 세금으로는 충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 여기 뭐 축구장 하나 지읍시다. 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요. 한 500만 불이 필요하대. 우리 주민은 한 10만 명이에요. 그럼 각 나눠서 n분의 1 해서 세금을 더 거둘 것이냐. 네. 그럼 주민들 가만히 있을까요?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번드를 이슈하는 거예요. 번드. 네? 그런 번드를, 그러니까 이거 스페셜 레베뉴 펀드, General Obligation Bond라고 해요. GOB 라고는 해요. 이 번드를 얘기한다. 여러분 알고 계신 뭐 Municipal Bond 이런 것들이에요. 뭐 건설을 위해서 브릿지 건설하거나 뭐 도로를 신설하거나 뭐 그런 것들. 일반 회사에서 발행하는 번드는요, 레베뉴 번드라고 해요. 뭐 투자 목적으로 발행한 번드.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General Obligation Bond라는 얘기지. 이렇게 로컬 정부나 뭐 페더럴 정부도 마찬가지로 번드를 발행하는 경우는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좀 뭔가 리스크가 좀 낮은 곳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그만큼 인터레스트가 낮다는 얘기겠죠. 네. 그럼 정부를 믿는다는 얘기지. 네. 그렇지만 일반적인 레베뉴 번드라는 거는 뭐 정부도 레베뉴 번드를 발행하기도 해요. 네. 지금 레베뉴 번드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 번드를 운영해서 사고 팔고 해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번드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제너럴 어블리게이션 번드를 발행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스페셜 레베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캐피탈. 제가 잠깐만. 여러분들 왜 지금 엉뚱한 걸 썼는데 스페셜 레베뉴 위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대로 또 받아 적으셨죠? 잘하셨어요. 캐피탈 프로젝트 펀드죠? 또 열심히 또 지우고 계시는 분이 또 있어요. 또 열심히 또. 네. 캐피탈 프로젝트 펀드예요. 건설을 위해서. 컨스트럭션 또는 뭔가 큰 파실리티 같은 거를 이렇게 액quisition 하기 위해서. 큰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으로 충당 못하니까 번드 이슈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번드 이슈에서 번 돈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뭐 하겠죠. 그런 관리를 하는 게 캐피탈 프로젝트 펀드다. 자, 캐피탈 프로젝트 펀드는 뭔가 컨스트럭션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갚는 펀드를 debt service 펀드라고 해요. 프린시플과 인터레스트 페이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펀드다. debt service 펀드라고 해요.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되니까. 뎃 서비스 펀드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퍼머넌트 펀드라는 게 있어요. 이 펀드는요, 일단 사용 목적은 여기 정의가 돼 있듯이 거버먼트 프로그램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펀드예요. 근데 그 특성이 legally restrict 돼 있다. 그쵸? 원금, 그러니까 프린시플은 건드리지 말고 이 프린시플을 통해서 인터레스트, 어닝스가 발생이 되겠죠? 그 인터레스트, 어닝만 가지고 운영되는 펀드예요. 네. 그 원금 건드리지 마라. Legally restrict, extend earnings, not principal 이렇게 돼 있죠. 정부 프로그램 위해서 서포트하게 쓰는 건데 특성이 원금, 프린시플은 건드리지 마라. 네. earnings만 가지고 그걸로 운영을 해라. 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충 거버먼트 펀드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각각 특성들은 대충 파악이 되셨죠? 뭐 사실 용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어려운 용어들도 아니고.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질 시간이죠? 한 50분 지났으니까. 뭐 좀만 쉬었다가 수업할게요. 안 더우세요? 자, 4페이지. Proprietary 펀드죠. 기업형 펀드다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키워드는요, usual charge예요. 제너럴 펀드 같은 경우, 거버먼트 펀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텍스를 통해서 공공 서비스를 하는데, 프로프라이터리 펀드는 공공 서비스 형태긴 하지만 usual charge가 있다는 얘기지. 예. 자, 2가지 펀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터널 서비스 펀드와 엔터프라이즈 펀드. 인터널 서비스 펀드는 두 번째 줄의 키워드는 cost reimbursement basis예요. 인터널 서비스 펀드. 키워드는 cost reimburse.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example 보면 모터풀 이런 게 있죠. 어떤 이쪽 지역의 시리홀에서 시리홀도 여러 가지 디파트먼트가 있을 거잖아요. 각 디파트먼트 10개가 있다 치면 10개의 부서에서 차량이 한 대씩 필요하대. 한 대씩 다 줘버리면 그 24시간 돌아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3대만 구입하자. 공용으로 쓰게끔 3대만 구입해서 내부적으로 쓴 만큼 차지를 하는 거예요. 서비스인데 내부적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내부적으로. 거버먼트 조직 내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대신 코스트 단위로 코스트 리임버스. 기름값 오늘 뭐 50불 썼으면 50불 차지 받고 이런 형태로 코스트만큼 리임버스를 받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윤이 없다는 얘기죠. 프로핏이 없다. 일반 렌터카는 뭐 이윤은 다 그 책정해서 렌트를 해주는데 그게 아니고 코스트 리임버스먼트다. 그렇죠? 그래서 거버먼트 내부 인터널에서 서비스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모터풀이 있고, 뭐 제너럴 프린팅, 그다음 웨어하우스, 그리고 뭐 가라지 같은 게 있고, 그다음 EDP, 뭐 셀프 인슈런스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이런 형태가 바로 인터널 서비스 펀드다. 그렇죠? 같은 프로프라이터리 펀드인데 엔터프라이즈 펀드는 약간 요거랑 성격이 틀려요. 이건 내부 목적이, 내부 사용 목적이죠. 이거는 외부 사용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시리즈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게 얘가 뭐 있어요? water, utility 이런 거, 뭐 DWP 이런데 대표적인 게 그렇겠죠? 전기 사용료 쓴 만큼 내죠? 쓴 만큼 내죠? 거기에는 뭔가 이윤이 있다는 얘기지. 그 이윤을 받아야 뭐 시설 확충을 한다거나 유지 보수를 한다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대표적인 그런 게 있고, 뭐 에어포트나 뭐 버스 요금 같은 거. 이런 게 대표적인 엔터프라이즈 형태다. 골프 좋아하시면 골프. 네. 시리 골프 같은 데도 돈 내고 치잖아요. 네. 똑같다, 얘기죠. 줄 차이 아셨죠? 인터널이냐, 익스터널이냐.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 형태로 뭔가 차질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기업과 비슷하게 운영돼야 된다.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캐피탈 메인턴스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기준 작성도 그냥 어크롤 베이스로 쓰겠다. 그러니까 어크롤 베이스로 쓴다는 얘기는 아까 뭐 PPN도 없다, 뭐 non current asset, non current liability 없다 그런 게 했던 게 똑같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자, 그 다음이 fiduciary fund죠. 여기 키워드는 donation이라고 보시면 돼요. donation. 도네이션. 종류가 4가지가 있죠. 펜션 트러스트 펀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 거버먼트 조직에 있는 직원들 펜션, 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펀드예요. 트러스트 형태로 조직을 합니다. 트러스트 형태라는 건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다 펀드를 넣고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펜션, 제가 약어로 쓸게요. 펜션 트러스트 펀드는 뭐 대표적인 게 이걸 것 같아요. 얘가 Public Employee Retirement System. 그러니까 시험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펜션 트러스트 펀드 형태로 운영되는 거구나. 퍼블릭하게 리타이어먼트를 위해서 사용되는 목적이니까 펜션 트러스트 형태로 운영되겠구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아까 제가 스테이시나 이런 데서도 뭔가 그 펀드를 발행한다 그랬죠? 캐피탈 프로젝트 펀드에서 발행하는 펀드와 여기서 얘기하는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펀드에서 발행하는 펀드와는 약간 성격이 틀려요. 그야말로 인베스트먼트를 위해, 투자 목적을 위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펀드를 발행하든 뭐 도네이션을 받든 인베스트 목적으로 쓰겠다. 그러면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근데 끝에 정의를 보시면 belongs to others라고 돼 있죠. 대부분 이 레벨은 state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investors 펀드는 보통 state 레벨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state 레벨에서 하위 스몰 시리 같은데 스몰 시리나 뭐 타운 같은데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뭔가 펀드를 발행하나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레벨에서 뭔가 이렇게 좀 투자를 하는 또는 건네주는 형태로 그게 운영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Private Purpose Trust Fund죠. 이거하고 조금 비교할게. 앞에서 Governmental Fund에서 퍼머넌트 펀드의 사용 목적은 Governmental
프로그램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Private Purpose Trust Fund는 Other Government나 Private Organization 또는 Individual을 한테 쓰기 위해서 사용 목적이 틀려요. 그렇죠? 여기다 쓰기 위해서 운영되는 펀드가 Private Purpose Trust Fund예요. 그러니까 이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저기 퍼머넌트 펀드는 원금만 원금은 건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원금도 쓸 수도 있고 또는 안 쓸 수도 있어요. 네. 뭐 그 표현을 뭐 expendable이냐 아니면 non-expendable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Private Purpose Trust Fund는 사용 목적이 아까 Other Government나 Private Organization, Individual 한테 쓰는 게 목적이 있다. 그리고 두 가지 형태로 Expendable 하게 용어들이 우리 갭에서 알고 있는 용어들과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용어가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나오시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잖아. 그쵸? Expendable이면 프린시플과 인터레스트를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non-expendable이란 뜻은 프린시플을 사용하지 못하고 인터레스트만 가지고 운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IO가 아니고 네. 이건 PX가 아니고 군대 용어가 아니고 PX가 뭐의 약자죠? 군대에서 쓰는 X가? 알았는데 까먹었네. 한국에서 군대 나오신 분. PX 많이 갔죠? 모르겠어요. PX가 뭐의 약자죠? 제가 군생활을 울릉도에서 좀 했었어요. 울릉도는 PX가 없어요. 네, 울릉도에 산중턱에 레이더 기지에 있었는데, 거기서 1년 동안 지냈어요. 네, 심심하게. 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술 한잔 하면서. 군대 얘기하면 싫으시잖아요. 여자분들이나 뭐 되게 싫어하잖아요. 참고 저는 해군 출신이에요. 네, 그렇게 안 생겼죠? 그때만 해도 아주 샤프했어요. 지금은 이게 곰탱이 같이 변해버렸지만. 네. 자, 네 번째, 에이전시 펀드. 말 그대로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위탁받아서 맡아서 쓰는 거란 얘기지. 네. 가끔씩 뭐 이렇게 뭐 뉴스나 이렇게 보면 누가 어렵게 장사를 하신 분들이 돈을 모아서 뭐 장학금 형태로 맡기고 하는 그런 형태가 있잖아요. 정부에다 맡겼다는 얘기지. 정부에다 맡겼는데 이 사람이 뭐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한테 장학금을 지급해달라 이런 식으로 맡겼다는 얘기는 정부는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그 사람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에이전트 역할만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기부한 사람이 돈을 정부한테 그냥 뭐 마음대로 쓰세요. 줬으면 정부가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그건 에이전트가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나중에 또 뭐 나오긴 할 건데, 일단 여기는 에이전트라고 하면 일단은 뭐 그 정부가 뭐 사용 목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더라도 이 펀드별로 뭔가 분류를 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그리고 시험 문제 형태도 그게 가장 뭐 좀 많이 나오는 문제로 쓰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measurement focus라는 얘기가 나오죠?
아까 제가 핸드아웃을 나눠드렸듯이 왼쪽에 있는 governmental fund는 current financial resource의 목적이 있다. measurement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른쪽 두 개 proprietary fund와 fiduciary fund는 economic resource, capital maintenance의 measurement가 돼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뭐 특성은 뭐 economic resource는 여기도 나와 있죠. similar to accounting for business enterprise. 일반 기업과 비슷하게 measurement를 해요. 얼마만큼 돈을 벌어서 이윤을 남기고 capital maintenance를 잘 했는지 그걸 보겠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current financial resource는 spending에 포커스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spending. 예. spending에 포커스되어 있다 보니까 financial statement가 current asset, current liability, 그리고 나중에 이게 여기를 net asset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없다 그랬죠. non-current asset, non-current liability. current하게 목적이 있다. current하게 1년의 목적. current 정의가 1년이잖아요. 당연히 non-current, non-current liability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요걸 네데셋을 우리가 그 갭에서도 네데셋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펀드 밸런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의미인데 뜻은 똑같은데 용어가 좀 틀리죠. 펀드 밸런스, 거버먼털 건 GSB에서는 펀드 밸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펀드 형태로 운영되니까 밸런스가 얼마나 남아있느냐 그거 얘기지. 그래서 갭에서 얘기하는 net asset 부분을 펀드 밸런스라고 얘기한다. 지금 앞으로 할 것들을 계속 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그렇죠?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건 없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의미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게 이제 basis of accounting이죠. 계속 modify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full accrual basis에서 얘기하는 revenue expense는 수업 시간에 많이 아셨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을 안 드릴게요. 예. revenue 정의는 earned and realizable, expense는 incurred, 뭐 이런 의미를 다 아실 거고, 이번에 modify accrual basis. 아까 revenue하고 제가 expenditure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했는데 여기서 좀 말씀드릴게요. modified accrual basis에서 revenue는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어떻게 인식한대요? measurable하고 그리고 available 하게 인식을 하래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measurable하고 available하게 recognize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똑같이 1년 단위로 운영이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피스컬이다 하면 우리가 텍스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텍스를 임포즈하죠. 그 레비한다고 해요. 텍스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대표적인 프로퍼티 텍스 예를 드릴게요. 프로퍼티 텍스 같은 경우 1년에 2번 내는데 뭐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카운티 정부가 프로퍼티 텍스를 내라고 비리 날라오겠죠. 그러면 그 대상은 요 1년 동안인데 사람들이 요 안에 냈으면 좋겠는데 요때 부과된 텍스를 그 다음에 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물론 뭐 페널티나 이자가 좀 붙겠지만 그럴 거잖아요. 그 기간을 보통 60 days 6 days 한 2달 정도 다음에 2달 정도 안에 들어오는 텍스 같은 경우는 똑같이 레베뉴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measurable 하다는 뜻이고요. 이게 available 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2013년 텍스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들어왔으면 그걸 레베뉴로 인식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2014년 한 2월 말까지 세금이 들어온 것도 2013년 레베뉴로 인식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available 두 번째 available이 if collect during current fiscal year or within 60 days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expenditure. 자, 용어가 expense라는 용어를 안 써요. expenditure라는 용어를 쓰죠? expense와 expenditure의 용어를 정확히 차이를 아셔야 돼요. expenditure는 그냥 돈이 나간 거예요. 캐시아웃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갭에서에게는 expense는 꼭 돈이 나갔다 해서 expense로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expense는 갭에서 얘기하는 그 expense는 incurred 됐을 때 실제 돈이 안 나갔더라도 발생됐으면 expense로 잡잖아요. 그렇지만 요 가스비에서는 expenditure라는 표현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돈이 나간 만큼 지출을 잡겠다. 그래서 용어 자체도 expenditure라고 해요. 자, 핸드아웃에 보면 핸드아웃의 governmental fund 쪽에 맨 밑에 있는 financial statement 두 가지 중에 하나, balance 말고 그 밑에 있는 거, statement of revenue expenditure라는 얘기지. expense가 아니고. 아시겠죠? 뭐 기출 문제에 보면 요 statement 이름을 뭐 이렇게 정확히 표현한 거 고르라 하는 것 중에 치사하게 expenditure 대신에 expense로 바꾼 문제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용어를 아셔야 돼요. revenue, expenditures, and change fund balance. 아까 제가 네레스 부분을 펀드 밸런스라고 했죠? 네, 그 펀드 밸런스. 이게 인컴 스테이먼트하고 비슷한 형태로 보고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약간 용어가 좀 새롭고 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주 보시다 보면 금방 익숙이 돼요. government account 해볼만 하죠. 제가 처음에 그 강의했을 때, government를 했을 때, 첫 시간에 의욕이 넘쳐가지고, 갭하고 막, 이 갭스비랑 비교해서 전원을 막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한 20명 들어왔다가, 그 다음 주에 10명 오더라고. 이거 안 되겠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오버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안 해요. 뒤에는 하겠죠? 언젠가? 그때 너무 달려가지고, 어카운팅 수업을 다시 듣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다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그럼 6페이지로 갈게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가 돼 있어요. 6페이지에. 그럼 성격을 보자는 얘기죠. 특성을. 네, definition을 보시면 되고. 뭐 B번 얘기는 government의 특성이라는 게 다 아시잖아요. 텍스, 레비에서 그거 걷어들이고 뭐 법을 집행한다. 그런 얘기들. 그 일반적인 얘기들이니까.
A, B는 일반적인 얘기고 C가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이 중에 네 번째 거버먼털 조직도 어카운팅과 리포팅 한다 그랬죠? 네. 그 목적은 물론 그 시민들한테 이슈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필요할 때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번들을 이슈하기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또 신용평가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카운팅도 하고 리포팅도 하고 그 다음 위치 Recording of the Budget이라고 했어요. 뭐 가로에 General하고 Special Revenue Fund가 대표적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걸 떠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걷었으면 마음대로 관리 없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버젯을 한다는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는 얘기지. 쓸 만큼 금년 1년 동안 쓸 만큼 정확히 계산해서 해야 된다. 자, 버젯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 일반적인 이코노믹 엔티티도 일반적인 회사도 버제팅을 해요. 그쵸? 예산 수립해요. 그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반영하나요? 하늘 해서 봤어요? 없죠. 네, 없어요. 근데 정부 조직은 예산 반영한 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반영을 해요. 네. 그래서 버젯을 레코딩한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그걸 아마 다음 시간에 하실 것 같은데. 자, 버젯 수립한 것도 버제팅도 레코딩을 한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강조했던 modify accrual basis 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교재는 없는데 뭘 하나 적어주세요. 특성 중에 하나가 두 가지 형태, 투 타입의 형태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존재한다. 네. 펀드별로 각각 2개, 3개, 2개 만들어진다 그랬죠? 7개. 그리고 거버먼털 와이드 형태로 2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류가 2개라는 얘기예요. 개수가 아니고 투 타입으로 형태가 나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펀드별로 나오는 걸 각각 만드는데 거버먼털 펀드, 프로프라이터리 펀드, 피듀셔리 펀드별로 각각 만드는데 기준이 틀리다는 얘기지. 그쵸? 하나는 모디파이 어크로 베이시스고 하나는 풀 어크로 베이시스 쓰다 보니까 그걸 합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도대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어떻게 생겨본지 궁금하시죠? 제가 핸드아웃을 나눠드리다 말았는데 잠깐 14장짜리를 나눠드린 거는 샘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예요. 첫 페이지를 보시면 첫 페이지는 거버먼트 와이드에서 쓰는 스테이트먼트 넷 에셋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가 스테이트먼트 액티비티 형태라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예요. 머리 아프시죠? 요거를 다 파악하실 수는 없어요. 저 말로만 드리면 도대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형태입니다 보여드리는 거지. 시험에 이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주고서 뭐 저널 엔트리를 하거나 뭐 이걸 집어넣어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거버먼트 와이드는 첫 두 페이지가 거버먼트 와이드에서 만들어지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다. 아, 이런 형태구나. 이런 걸 대충 보시고. 자, 세 번째 페이지가 밸런스 시트. 거버먼털 펀드에서 만들어지는 스테이트먼트 중에 하나. 자, 이건 좀 봅시다, 여기서.
어마운트는 보지 마시고 왼쪽에 볼게요. 왼쪽 어카운트만 봐요. 크게 Asset, Liability, 그리고 Fund Balance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가만히 Asset을 보면 캐시부터 시작해서 인벤토리까지 있어요. 뭐가 없어요? Non-current Asset이 없다. 그쵸? Liability 쪽에서도 Account Payable 시작해서 Deferred Revenue. 뭐 Long-term Liability는 게 없죠? PPA, 위에가 PPA였고 Bond 이런 것도 없다는 얘기지. 그 눈을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장 4페이지가 Governmental Fund에서 사용하는 Income Statement와 유사한 거예요. 자, 맨 왼쪽에 볼게요. Revenue, 굵은 글씨 Revenue, 그 다음에 Expenditure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또 Other Financing Source, Special Item 이런 게 있어요. 예,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항목들이 이렇게 나눠진다. 오늘은 Governmental Fund 위주로 할 거니까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대충 한번 보세요. 예. 아, 이렇게 생기면 없구나. 대충 이해 되시겠죠? 자, 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너무 진도가 빠른가요? 너무 느린가요? 재미는 있어요? 재밌는 수업 있어요? 막 수업하는데, 와, 막, 진짜 막, 저거를 내가 막 파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고 그런 경우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뭐 수업해야죠, 뭐. 자, 7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뭐야? Government Reporting Model이에요. 자, 이 갭에서도 Financial Statement 몇 개를 만들게 돼 있어요? 5개. 그쵸? 똑같이 그런 기준이 있듯이 가스비에서도 모델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지. 맨 위에가 MD&A. Management Decision and Analysis. 똑같이 일반 기업에서 발행하는 애뉴얼 리포트도 MD&A가 있어요. 네. 경영자들이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달랑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만 주기에는 너무 정보도 빈약하고 뭐 매니지먼트 자랑할 거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자랑을 해야지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자랑을 해요. 똑같이 가버먼트 조직도 잘했으면 잘했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한 건 얘기할까요? 뭐 할 수도 있겠는데 굳이 뭐 그렇겠죠? MD&A 그런 거라는 얘기죠. 매니지먼트가 뭐 하고 싶은 얘기 또는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들 그런 형태를 MD&A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있는 거예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두 가지 타입이라고 그랬죠? 펀드별로 그리고 거버넌트 와이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눈다. 응?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노트가 또 있어요. 노트. 노트 뭔지 아시죠? 디스클로즈 사항. 뭐 웬만한 거 다 기술하게 돼 있죠? 똑같아요. 그리고 좀 밑에 또 하나 추가되는 게 RSI라고 하는 Required Supplemental Information. 이거는 MD&A와 좀 성격이 틀려요. 일단 뭐 그 밑에 대표적인 걸 보시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Schedule Funding Progress, 뭐 Schedule, 또 Budgetary Comparison, Information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도 하나씩 배우실 거예요. 이건 좀 특이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특별히 요 세션을 나누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런 형태인데 크게 4가지 형태인데 이 중에 required는 뭘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또 하나. 노트. 이거는 required.
요 1번과 4번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옵션이란 얘기죠. 그렇지만 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와 노트는 반드시 이슈를 해라. 됐죠? 여러분들이 그 실제 회사에서 어떤 형태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작성되는지 궁금하면 요즘은 다 디스클로즈 하기 때문에 웹사이트도 다 디스클로즈 돼요. 관심 있는 회사 들어가서 그 디스클로저 보시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어떤 쿼럴 리포트 다 나와요. 쭉 보시면 실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와 노트는 몇 장 안 돼요. 이 앞 뒤에 붙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할 말이 많거든. 예? 자기 요만큼 잘하는 걸 막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작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실제 한번 보세요. 다 읽어볼 필요 없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뭐 어차피 어카운팅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이런 형태로 최종적으로 리포트가 나오는구나, 네, 그런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비교적 모델은 심플하죠? 네, 이 형태로 운영된다. 그 다음 장에 요걸 적어주세요. 뭐 교재에 빠져 있긴 한데, 우리가 그 갭에서도 qualitative characteristic 있죠? framework. 네? 뭐 understandable, reliability, relevance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똑같이 government도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철자가 이렇게 캐릭터 리스틱, 그죠? 아, 철자가 점점 약해지네. 이거는 물론 당연히 가스비에서 만든 거겠죠. 첫 번째, understandability. 갭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죠.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렵게 만들지 말고, 누구나 좀 기본적인 뭐 회계 지식이라는 그런 게 있는 사람이라면 보고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그쵸? 똑같아요. 갭도 그렇잖아요. 네. 두 번째는 reliability.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만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너무 허위만 나거나 거짓 정보가 아니고 진실된 정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믿고 세금을 내던가, 아니면 뭐 회사, 뭐 여기 그 회사도 아니고 이 거버먼트에서 발행한 펀드를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relevance. A 아니에요? relevance. 아닌가? 바뀌었네. 요즘 점점 철자가, 이게 약해져요, 점점. 제가 또 철자는 강했는데. relevance. 이게, 이 뜻이 뭐예요? 뭔가 뭐, 이게 좀 적합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목적과 뭔가 좀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지. 일반적인 회사는 내가 뭐 회사 그 주식을 산다거나, 뭐 어떤 뭐 펀드를 산다거나 그런 형태 똑같이 이 CD 또는 로컬 정부에서 나온 또 뭐 그 거버먼트 정부에서 나온 파이낸셜 인포메이션을 보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과 맞게끔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timeliness. 똑같죠? 네. 이 파이낸셜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만든다고 한 6개월 후에 공표를 해보면 타임리스. 시간 차이 때문에 의미 없는 정보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적정한 기간. 보통 이어엔드가 되면 두세 달 내에. 그쵸?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 consistency.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어떤 해는 어크롤 베이스 썼다가 어떤 해는 모디파이를 썼다가 막 왔다 갔다 하거나 기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컨시스턴시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컴패러빌리티. 비교 가능성이죠. 작년과 올해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비슷한 규모의 정부라면 비교도 가능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야 된다. 뭐 용어만 보더라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갭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8페이지로 넘어갈까요? 교재에 나오네요. 이 파이낸셜 리포트는 사용자가 누구냐? 시티즌, 그쵸? 그리고 맨 밑에 인베스터나 크레디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중간에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아까 페더럴 정부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 밑에 스테이시나 시리 정부에서 CPA가 감사한 걸로 페더럴이 관리 감독을 하겠죠?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얘기예요. 페더럴에서 관리 감독 목적으로, 또는 시리면 스테이트가, 상부 조직이 이런 관리 감독을 위해서 이 파이낸셜 인포메이션을 보고 리포팅을 보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페더럴도 각 스테이트에다가 그랜트 형식으로 보조를 해줘요.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고 싶지 못하고 있는 애들한테 주고 싶을까요? 아니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지. 관리 감독해서 뭐 규칙을 잘 지키거나 아니면 뭐 성과를 냈다거나 그러면 걔네가 또 뭐 하겠다는데 밀어주겠지. 근데 계속 돈을 부어도 뭔가 성과가 안 나는데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쵸? 똑같은 얘기예요. B번은 뭐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다 있으니까 그 얘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별표가 이제 interperiod equal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 의미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계속 거둔 만큼 쓴다 그랬죠. 세금 거둔 만큼 예산 잡고 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current year payment, 이거는 그해 서비스를 위해서 쓰겠다. future citizen payment는 그 다음에 쓰겠다는 얘기죠. 나중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해 거둔 건 그해 쓰겠다, 그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8페이지 교재 틀린가요? 아, 이게 추가가 됐구나. 이게 지금 13버전. 잠깐만요. 중간에 뭐가 들어갔네? 똑같은 13 에디션인데? 되게 난감하구만. 8페이지의 주제가 개스비 컨셉이라고 있는 게 지금 아까 요걸 설명드린 거예요. 그쵸? 그게 없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들 있어요? 그 페이지? 오, 많이 있네. 요건 제가 그럼 나중에 복사해서 드려야겠네. 네, 그럴게요. 그럼 있으신 분들이 있고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인터피리어드 이퀄리라는 게 있어요. 단순히 용어 설명이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네. 인터피리어드 이퀄리라는 얘기는 커런트에 벌어들인, 그러니까 페이먼트 한다는 얘기는 이제 세금 낸다는 얘기예요. 그 페이먼트를 그 해에 쓰겠다는 얘기지. 네? 커런트하게 발생된 거, 그 해에 벌어들인 세수는 세금 수익은 그 해에 쓰겠다. 네? 그 해에 맞는 서비스에 맞게끔 쓰겠다. 퓨처는 퓨처에 벌어들인 돈은 그냥 퓨처의 서비스를 위해서 쓰겠다. 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계속 스펜딩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의미를 그냥 어렵게 그냥 여기 용어를 써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에 벌어들인 건 그에 쓰겠다는 얘기. 미래에 번 돈은 당연히 미래에 쓰겠지. 당연한 얘기를 좀 이상한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또 집중력이 좀 떨어질 시간이 됐네요. 쉬셔야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돼요. 과연 몇 분이 포기하시고 남아 계실지. 수업 과목 중에 제일 재미없는 과목 중에 하나가 또 거버먼트예요. 네? 뭔가 좀 밋밋하죠? 고다희씨, 너무 끄덕거린다. 다른 거는 안 그래요? 다른 건 안 그래요? 다른 것도 그래요? 그리고 또 재미없는 과목이 비즈니스로. 아, 대표적인 거죠. 미남 선생이 앞에서 해도 졸게 돼 있어. 에? 에? 어디 재미없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수업하던데. 3시간, 4시간, 막판에 뭐 4시간씩 막 하던데. 뭐가 재밌어요, 그러면? 뭐가 재밌어요? 베이직? 어카운트 베이직?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지금 마무리 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공부 과목이 많죠? 근데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뭘 배울지? 안 그래요? 아, 좋아. 궁금하지 않은데 좀 막연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끝은 어딘지. 그쵸? 안 궁금하시나?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이죠? 네. 네. 이 시험이 좀 특이한 게 깊이는 낮아요. 근데 이게 넓어요. 그쵸?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을 공부하실 때 대부분 공부 패턴을 보시면 처음엔 와 열심히 해.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이 있고, 그 부분에 가시는 분이 있고, 네? 이상한 분들은 이제 기법 하시는 분들이고, 에이, 내가 뭔 팔자에 뭐 이거 따가지고 뭐 할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라.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돼요, 대부분이. 네? 처음에는 뭐, 어카운팅 페이지 재밌을 것 같고, 그것만 하면 끝일 것 같은데, 막상 정규 수업 들어가 버리면, 버겁고, 과목은 점점 늘고, 공부할 양은 많고, 시험을 1년 안에 좀 쳐야 될 것 같고, 뭐 부모님 특히 프레스 많이 하고, 공부해라, 프레스하고, 직장 다니신 분은 피곤한데 수업 나오라고 나오는데, 몸은 안 따르고 미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처음엔 열심히 해. 길게 가야 한 2달? 안 그래요? 인터 1까지.
또는 텍스 1까지. 그러다가 이제 미치는 거지. 예? 디프레스 때, 당연히 디프레스 때, 이게 슬럼프잖아요. 여기서 이거 차고 올라가는 게 한 5, 6개월 됐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대부분 그럴 때가 오신 분이 있을 것 같아. 그쵸? 뭐 시작하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저 때도 그랬거든요. 예? 저 얘기 말씀 안 드렸어요? 저는 팜데일이라는 곳에서 1년 동안 그 구석진 곳에서 묶여가지고 예? 거기서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 새로운 거 같고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되고 미치는 거죠. 나이 들어가지고 뭐 하는 짓인가. 예? 당연히 디프레스 돼요. 근데 그렇다고 손을 놓으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리프레시 할 수는 없어요. 예? 조금씩이라도 하셔야 돼.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냥 맘 놓고 노세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토요일도 뭐 TV 놀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친구가 술 먹고 노는데도 이거 술 조금만 먹고 가서 공부해야지.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러니까 놀 때는 확실히 놀고 대신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뭐 토요일 오전 조금 놀고 뭐 토요일 저녁 때 하겠다 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1년 동안은. 최소 1년 동안은. 그러면 어떤 수업도 듣고 공부도 하다 보면 이제 대충 뭐가 보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내가 공부할 게 이거구나.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수업만 들으신 분도 있어요. 네? 그분들은 시험 목적이 아니야. 와서 그냥 시간 때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분이 가끔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 그런 분이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스케줄대로 하세요. 그렇다고 5일 내내 뭐 수업이 있다고 해서 뭐 5번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스케줄대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성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워밍업. 이렇게 올라가면 디프레스 되니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렇게 하다가 꼬꾸라지면 추락이잖아요. 그쵸? 천천히 발동을 걸어야지. 천천히. 그럼 어차피 공부량이 는다니까? 하기 싫어도. 네? 근데 피크 쳤을 때 시험을 보는 거예요. 뭘 알고는 있는데 막 뒤죽박죽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표현하자고 그분이 오신다고. 네? 그분이 오실 때가 있어요. 페레가 제일 어렵죠. 처음에 베이직이 재밌지. 그러다가 뭐 인벤토리 건 할만한데 커널레스 지나가고 뭐 번드 나오고 하면 미치는 거지. 네? 캐시플로우 컨설레이션 나오면 거기가 끝이긴 한데 근데 수업 일단 들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 끝까지는 가야 돼요. 끝까지 가고 그러면 어느 순간 이 그분이 오신다니까? 그때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한 과목만 집중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뭐 어카운팅 수업은 어카운팅이 어차피 제일 중요한 과목이고 양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나머지 과목들은 뭐 스타트 시점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네. 뭐 지금 이거는 어차피 어카운팅이니까 뭐 레귤레이션 뭐 중간에 시작했다.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오딧 이쯤에 시작했다면 그대로 가야지. 네. 그 병행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1년 이상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 그리고 내 과목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만 집중하면 그건 붙을 수 있는데 나머지 과목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앞에 걸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시간 낭비잖아요. 시험 봤던 거 또 공부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주장이 아니고 모든 선생들이나 뭐 최종 다 합격하신 분들이 그런 피드백이에요. 저도 그랬고. 네. 최소한 하루에 2과목씩은 조금씩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업은 꼭 나오시고 웬만하면 나오시고 그다음에 집에 가시면 뭐 바로 주무시지 않잖아요. 네? 암만 피곤해도 그날 뭐 재밌는 프로그램 뭐였는지 한번 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세상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잖아요. 굳이 몰라도 되잖아요. 그쵸? 그 시간에 좀 씻고 한 20, 30분 정도 오늘 뭐 했나 쭉 정리를 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서브노트로 옮겨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 그럼 정리가 되거든요. 그 양도 별로 안 많잖아, 그때는. 그게 복습하는 게 쌓이면 별도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 번 몰라서 해야지 그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 지금 보면 무슨 얘기 아는데 이틀 지나면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특히 여기는 20대 분 별로 없잖아요. 점점 뇌세포가 죽어가는데 예? 기억력이 쇠퇴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일도 어제 내가 뭐 했더라 한참 가끔씩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날 한 거 바로바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했던 거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시간 좀 넉넉할 때 쭉 다시 서머리하고 그게 복습이에요. 네? 그렇게 쭈글쭈글 하다가 문제 푸는 연습할 때도 문제도 풀고 그러면 이게 쫙 올라가요. 처음부터 너무 달리지 마요. 지친다니까. 네? 너무 시간이 남는다. 차라리 연애를 하세요. 그 시간에. 그건 농담이고 너무 달리면 나중에 지쳐요, 사실. 저 앞부분은 할 게 없거든요. 크게. 그러면 인벤토리 최강자가 되는 거예요. 인벤토리 최강자. 베이직과 인벤토리 최강자. 네? 아 진짜라니까요? 아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워밍업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분이 오시길 꼭 기대하면서 어떤 분은 그분이 여러 번 오는 경우도 있대요. 어떤 분은 도저히 안 온대. 모르겠대. 오시는 건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진짜 잘 봐주세요. 이런 거죠. 어카운팅 수업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피부를 안 와닿아요. 네? 근데 그걸 그 성격상 뭐 나는 꼭 파야 된다 그런 분이 있을까봐 그런 건데 그걸 팔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어차피 걸리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걸 파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일단 넘어가는 얘기죠. 넘어가다 보고 그 다음 뒤에 얘기하고 자기 또 나름대로 준비하다 보면 뭔가 이게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진도 나간 다음에 앞에 보면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묶이면서 이제 전체 얘기하는 우리가 숲을 봐라 하는 얘기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되면 그 이해를 한다고요. 조그만 건 알겠는데 시험 문제 자체가 요거만 물어보진 않거든. 네? 종합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고리를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네. 다 엮어지면 그게 그분이 오신 거지. 네. 그리고 지금 시험을 너무 급하게 보시려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타겟을 잡고 준비하는 건 좋은데 그때 아니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무지하게 스케줄 잡고 하시는 분들 치고 예정대로 시험 보시는 분은 없어요. 잡아놓고 꼭 미뤄. 그러면서 공부했냐면 공부 못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 풀타임으로 공부하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는데 1년 또는 1년 반. 자기 나름대로의 타겟을 잡으세요. 1년 후 나는 3과목을 보겠다. 아니면 2과목 보고 6개월에 2과목 보겠다. 이런 식으로. 타겟을 잡고 그 진도에 맞게끔 조금씩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지 6개월 만에 한 과목 보겠다. 그 한 과목에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 시간을 놓친다. 이게 익스파이어 있는 거 아시죠? 네? 한 과목 그 나머지 1년 6개월 안에 나머지 3과목 다 붙어야 돼요. 근데 의외로 마지막 한 과목 남겨놓고 다시 3과목 다시 본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있다니까. 네, 의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최소 1년 동안 공부하셔야 돼. 아시겠죠? 첫 시간이니까 뭐 굳이 진도를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막 얘기하세요. 혹시 네. 포기하시는 분들의 네.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비율이요? 100명이 이걸 시도하면 100명만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이제 지금 우리 그 15분 내 계시죠?
마지막 끝날 때 몇 분 남아 있나 보시면 돼요. 네? 지금 그 다른 클래스들 같이 공부하시는 분 있죠? 어느 순간 안 보여. 네? 그분들이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실 것 같아요? 그냥 잠시 접어두는 거지. 네. 근데 잠시가 이제 그게 좀 길 뿐이에요. 그러다 다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가방 싸시는 분이 왜 싸세요? 끝난 거 아니에요. 왜? 진도 나갈 바에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처음에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지금 뭐 이 상태에서 제가 뭐 하나 더 나간다고 해서 뭐. 네. 이렇게 진도가 처음에 이제 인터하고 하다가 뭐 레귤레이션하고 어딧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처음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과목을 다요? 네. 네. 지금 거의 매일 오세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데 세 과목 들으시나? 과목이 다 틀리잖아요. 지금 어떤 건 어카운팅하고 지금 어떤 건 또 레귤레이션하고 네. 그렇게 하죠. 그럼 어디? 오디도 뭐 다단풀도. 예. 그러니까 수업이 열리는 거는 시작하는 거는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아요. 열리는 건 했는데요. 예. 그 열리는 게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 한 네. 달에 뭐라고 하시는 거였잖아요. 네. 예. 그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 오디 같은 경우는 리뷰를 하고 있고 오디 그러니까 후반부를 다음 달부터 하거든요. 근데 오디 같은 경우는 원, 투를 순서로 들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디를 좀 보실라 그러면 먼저 녹화된 거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투를 들어가는 게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오디는 매달 열리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중간에 텀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디를 먼저 들으시는 분, 그럼 오디도 같이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선수 미리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과목 몇 개 빼고는요, 스케줄대로 쭉쭉 나가시면 돼요. 특히 어카운팅은 저희가 일부러 스케줄을 딱딱 맞춰서 해드려요. 네, 중간에 리뷰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부터 어드밴스까지. 이어서. 네. 그리고 지금 몇 분은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리뷰 수업이 도움이 되시죠? 네. 지금 저희가 커리큘럼이 올해부터 바뀌어가지고 작년까지는 정규 수업에서 수업도 나가고 문제도 풀고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일단 정규 수업부터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리뷰 수업이라는 형태로 다시 서머리 하면서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나가요. 왜 그렇게 했냐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저 끝이 안 보인다. 그래서 네? 그럼 일단 수업이라도 먼저 하자. 어차피 이건 반복이기 때문에. 하고 중간중간 리뷰하면서 정리를 하자. 네, 그게 나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바꿨거든요. 물론 이게 뭐 이번 연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희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뭔가 이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피드백은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수업만 하게 되면 지루할 수도 있고 너무 문제를 먼저 풀고 싶어서 뭐 안달이신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그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 네. 내용을 알아야 문제를 풀지 문제만 풀게 되면 그 배경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가 조금만 바뀌면 답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어드밴스 어카운팅하고 오디오 리뷰를 하고 있는데도 다시 내용을 다시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네. 문제만 푸는 것보다 다시 뭐 빠진 내용이라든가 좀 더 배경 설명을 해드리고 하게 되면 문제 하나가 배경 하나가 문제 10개를 커버할 수 있는데 문제 하나가 다른 문제 두세 개를 커버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숲을 보라는 얘기지. 나무는 문제 하나씩이고 숲을 봐야 나무를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이 또 있잖아요. 네. 그 본인들이 아실 거고 그렇지만 큰 흐름은 이렇게 좀 같이 가는 게 저희 뭐 학원에서 해드려야 되는 일이고 네. 만약에 이 수업 없이 혼자서 공부하신다 그러면
제가 아까 요만큼 얘기했으면 이게 끝이, 진짜 끝이 안 보여요. 혼자 공부하시다가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대표적인 게 작년에, 물론 그 친구는 어카운팅을 전공한 친구인데, 혼자 공부하다 도저히 안 돼서 저희한테 왔어요. 근데 자기는 금년 안에 끝내야겠대.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 못 듣겠대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들었대. 근데 9개월 만에 다 붙더라고요. 네?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한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친구는 다시는 내 이 시험 안 보겠다는 각오로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야 빨리 끝낼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좀 겁을 드렸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왕 시작하신 거 끝은 보셔야 되고, 어차피 지금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쪽 분야에 관심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중에 반드시 꼭 도움이 돼요. 가끔씩 40, 50대 분들 오셔서 공부를 다시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래요. 지금 공부해서 뭐 하실라 그러냐. 간혹 옛날에 못했던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후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 안 하시려면 이왕 하신 거 끝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공부하다가 힘들거나 뭐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는 뭐 여기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문을 활짝 열어놔요. 네. 그 얘기는 언제든지 들어오시라는 얘기거든요. 네. 제가 졸고 있으면 깨워서라도 네. 그렇게 해서 좀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저희도 보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지금 이거 네. 쭉 코스죠. 이거는 4주 코스예요. 4주 코스고 지금 스케줄상 보니까 넘퍼 프로핏은 아마 그 리뷰 때 진행하고 나머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어차피 저도 지금 그 새로 바뀐 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4주 이상 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리뷰 수업은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어카운팅 인터1 리뷰를 지금 5번 했나요? 5번 했는데 아직 그 커런에시스 못 들어갔죠. 네. 그럼 그거 한 10번 이상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뒤라도 메이크업을 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이요? 4주인데 지금 얼만큼까지 하는 거죠? 여기 그 non-profit 전까지는 목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대로 끝나기 조금 아쉬우니까 우리 그 대부분 뒤에 이 릴리스 쿼션 브로그 있죠? 아, 지금 안 계시겠네. 두 분이 없으신가? 두 분이 없으세요? 그냥 맛배기로 한두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니까 페이지가 72페이지 아니면 70 몇 페이지일 텐데 2008년도 리뷰 CPA 릴리스 쿼션 있죠? 2008년도 1번 한번 볼게요. 1번 답이 바로 밑에 있는데 가리고 보세요. 네? 답부터 먼저 보지 마시고. 자, 우리 아까 메저먼트 포커스 이런 얘기 했죠? 네. 제가 거버먼트 와이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거버먼트 와이드도 똑같이 어크롤 베이시스를 써요. 풀 어크롤 베이시스. 네,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아신다 치면 메저먼트 포커스는 뭐가 되겠냐 이거지. 아까 풀 어크롤 베이시스 쓰는 펀드가 프로프라이터리 펀드와 피듀셔리 펀드였죠. 메저먼트 포커스가 뭐였어요? 이코노믹 리소스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출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 형태가. 그러면서 풀 어크롤 베이시스 쓴다.
2번 문제도 한번 맛보기로 볼게요. 파월 시리가 이퀴먼트를 취득을 했죠. 제너럴 펀드로 취득을 했대요. 그럼 이 제너럴 펀드에서 그 액퀴지션은 어떻게 리포트 하겠느냐? 자, 제너럴 펀드 특징. modify accrual base를 쓴다. 그 얘기는 PPN이 아까 없다고 그랬죠. 대부분 이퀴먼트는 뭐예요? PPN이잖아요. PPN을 분류되는 PPN이 없다 그랬어. 그럼 뭘로 기록해요? 그냥 돈 쓴 거 익스펜디처로 기록한다는 얘기지. 그쵸?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 펀드별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릴리스 되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만 보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바뀌면 못 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경을 아셔야 돼. 널리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식으로. 자, 다음 시간부터는 쭉쭉쭉 진도 나갈 거예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좀 빠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쭉쭉 나갈 테니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오셔야 돼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